밤에 눈이 번쩍 떠지실 때가 있습니다. 손이 먼저 휴대폰으로 갑니다. 계좌를 열고 차트를 켜고 빨간 봉 하나에 심장이 먼저 내려앉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괜찮은 얼굴로 밥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조용해지면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 팔아야 하나 아니면 더 사야 하나. 그 순간 화면에 제일 먼저 보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QLD TQQQ. 오늘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내일도 똑같이 흔들립니다. 더 무서운 건 손실이 아니라 추격을 부르는 분위기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벌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계좌만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사람은 흔들릴수록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옮깁니다. 갈아탑니다. 늦었다는 감정이 손가락을 조종합니다. 투자에서 제일 무서운 건 정보 부족이 아니라 단계 착각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국면에 서 있는지 모르는데 종목 분석만 더 깊게 하는 순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회사는 멀쩡합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뉴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 자산은 계속 깎입니다. 그때 사람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공부를 더 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진짜 원인은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배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산 가격은 대부분 4번의 장면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오릅니다.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르고 사람들은 그걸 실력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장면이 오면 위험 자산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사람의 확신을 깨뜨립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 진짜 함정이 열립니다. 모두가 오르는 게 아니라 소수만 오릅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주변 대부분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모두가 같이 떨어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같이 무너집니다. 이 네 장면을 모르면 QLD와 TQQQ는 내 편이 아니라 내 감정을 먹고 자라는 괴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QLD와 TQQQ는 본질적으로 상승이 길게 이어질 때 복리를 밀어 올리는 구조지만 국면이 바뀌는 순간 사람을 가장 빨리 추격으로 몰아넣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상승을 보고 들어가면 내일 조정을 맞습니다. 조정을 보고 흔들리면 그 다음 좁은 랠리에서 소외감을 맞습니다. 그 소외감 때문에 다시 옮기면 마지막 크래시에서 같이 맞습니다. 이게 추격과 역전의 반복입니다. 과거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모든 게 오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편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여름 크게 꺾였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두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이 시작되면서 정말 소수의 종목이 시장을 끌고 갔습니다. 남들은 포기했는데 지수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크게 다칩니다. 아예 참여를 안 했던 사람이 막판에 뛰어듭니다. 이미 들고 있던 사람이 옆 사람을 보고 갈아탑니다. 내 종목만 안 오르는 것 같아서 옮기는 그 순간 꼭 그쪽이 꺾입니다.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 다 같이 무너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이 단순히 내 실력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한국 안에서만 보던 변수로는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먼 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우리 시장도 흔들립니다. 먼 나라의 금리가 움직이면 원화가 바로 반응합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내 계좌의 체감이 달라집니다. 초연결된 시대에서는 종목 하나만 들여다보면 오히려 늦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보면 되냐? 세 가지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이 세 가지는 거창한 학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금리는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의 방향입니다. 돈값이 싸냐 비싸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장 보러 갔을 때 체감 물가입니다. 월급이 따라오는지 못 따라오는지입니다. 경기 침체는 주변에서 일감이 줄어드는지 소비가 줄어드는지 회사가 보수적으로 변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시장의 장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돈값이 비싸지면 미래의 이익을 당겨 쓰는 자산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 순간 레버리지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QLD와 TQQQ를 하시는 분은 종목이 아니라 국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국면을 모르면 매수도 매도도 전부 감정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시드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시드가 작을 때는 오히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건 시드가 커진 뒤에 갑자기 투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1억 모을 때까지 투자하지 마라. 1억 모이면 그때부터 시작해라. 이 말은 실전 경험을 통째로 비워둔 채로
가장 무거운 무게를 한 번에 드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는 이론과 실전이 번갈아가며 붙어야 합니다. 작은 돈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배워보시고 다시 작게 실전으로 확인해보시고 또 배워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성향이 보입니다. 내 공포가 보입니다. 내가 언제 추격하는지 패턴이 보입니다. 그걸 모른 채로 큰 돈이 들어가면 시장보다 내 감정이 더 큰 변수가 됩니다. 특히 여러분처럼 하루가 바쁜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출근이 있고 가족이 있고 책임이 있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잠도 가볍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큰 자산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루 종일 봅니다. 장중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퇴근길에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 새벽에 한 번. 결국 투자보다 중요한 걸 잃습니다. 집중력, 수면, 가족과 대화, 내 몸 관리. 이게 장기적으로는 수익률보다 훨씬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자동화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시장을 이기려면 시장을 더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을 덜 보게 만드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을 덜 봐도 되는 구조, 그게 자동화입니다. 자동화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첫째로 돈이 들어오는 날에만 행동하게 만드십시오. 월급날 혹은 정해진 날, 그날만 매수나 리밸런싱을 검토합니다. 둘째로 규칙이 없으면 추격이 규칙이 됩니다. 규칙을 글로 써두십시오. 화면에 붙여두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는 기준선이 무엇인지, 내가 어느 조건에서만 추가 매수를 하는지, 내가 어느 조건에서만 비중을 줄이는지. 셋째로 레버리지는 기분으로 사는 순간 끝이 납니다. QLD와 TQQQ는 상승 추세에서 분할로 붙고 과열에서는 일부를 줄이고 무너질 때는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라 계획된 손잡이를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장면입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한 단계 올라오신 겁니다. 정답을 맞히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확률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확률을 높이려면 장면을 판단하는 감각을 훈련해야 합니다. 모든 게 오르는 장면에서는 내 종목만 오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오릅니다. 그때는 굳이 갈아탈 이유가 줄어듭니다. 위험 자산 조정 장면에서는 내가 가진 것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 성장주, 고변동 자산이 먼저 흔들립니다. 이때는 추격이 아니라 현금 흐름과 리스크 관리가 먼저입니다. 소수 랠리 장면에서는 지수는 강해 보이는데 체감이 다릅니다. 내 주변 대부분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때 갈아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모두가 떨어지는 장면에서는 이유를 찾는 시간보다 생존 규칙이 먼저입니다. 이 네 장면에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내 몸이 지쳤을 때 추격이 더 강해진다는 것. 피곤한 날은 판단이 짧아집니다. 짧은 판단은 갈아타기를 부릅니다. 갈아타기는 타이밍 게임이 됩니다. 타이밍 게임은 결국 감정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QLD와 TQQQ를 하시는 분일수록 시장보다 먼저 내 컨디션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현실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젊은 시절처럼 화면 앞에서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시스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 기준 차트를 정하십시오. 레버리지 상품 자체가 아니라 기준이 되는 본주나 지수의 흐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증폭기입니다. 원래 소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증폭된 소리에 놀라서 도망칩니다. 둘, 매수는 분할로만 하십시오. 특히 상승장 말미에 들뜬 분위기에서 한 번에 들어가는 매수는 대부분 추격이 됩니다. 분할은 단순히 리스크를 줄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셋, 입절도 규칙으로 하십시오. 레버리지는 끝까지 들고 가는 사람보다 중간중간 원칙대로 일부를 정리하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일부를 정리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다음 조정에서 추격을 덜합니다. 넷, 확인 시간에 상한을 거십시오. 하루의 시장을 보는 시간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그 이상은 보지 않는 규칙입니다. 시장을 덜 보는 게 불안하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불안은 시장을 안 봐서가 아니라 내 규칙이 없어서 생깁니다. 규칙이 있으면 덜 봐도 됩니다. 다섯, 원화만 보지 마십시오. 원화 자산만 바라보면 환율 변화가 내 성과를 가립니다. 반대로 달러 자산을 섞으면 내 생활 통화와 투자 통화의 균형이 생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국내 뉴스만으로 투자 결정을 하면 늦습니다.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지금 QLD와 TQQQ를 하고 있는데 그만해야 합니까? 그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QLD와 TQQQ는 여러분의 삶을 잠식하면 독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지키면서 운용할 수 있으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시장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이기는 가장 빠른 방법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장치입니다. 자동 이체, 정해진 날짜, 정해진 규칙, 정해진 확인 시간. 이런 것들이 쌓이면 시장이 흔들려도 내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투자를 잘한다는 건 매번 마치는 게 아닙니다. 큰 실수를 피하는 겁니다. 큰 실수는 늘 같은 얼굴로 옵니다. 늦었다는 마음, 나만 뒤처졌다는 마음, 남들이 버는 걸 봤다는 마음, 그래서 지금 당장 옮겨야 할 것 같은 마음. 이게 추격입니다. 추격은 대부분 소수만 오르는 장면에서 가장 강하게 옵니다. 그때 한 번만 참으시면 여러분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오래 버텨오셨습니다. 가족을 지키며 일을 해내며 책임을 다하며 마음속 불안을 혼자 견디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니 계좌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계좌를 인내로만 버티지 마시고 구조로 버티십시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느 장면에 있는지 맞히려 애쓰지 마시고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 흐름을 한 번씩만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QLD와 TQQQ는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만 다루십시오. 그 규칙이 여러분의 시간을 지켜주고 그 시간이 결국 여러분의 자산을 키웁니다. 추격을 멈추는 순간 역전은 시작됩니다. 그 역전은 시장을 꺾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정돈해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